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남자 정치구단 오양우입니다. 오늘 가져온 뉴스는 그 명동에 버스 대란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한심한 서울시 탁상항정 서울 명동 버스 대란 알고 봤더니 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많은 이제 악플들이 달리고 있죠. 뭐 오늘은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좌파들이 악플을 달고 또 비판을 하고 비난? 아무튼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보고 이게 과연 이 비난할 만한 일인지 한번 같이 어떠한 상황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명동 입구 쪽에 버스가 뭐 잘 안 와가지고 뭐 퇴근길 시민들이 1시간 넘게 길거리에서 떨어야 됐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 명동 입구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굉장히 많이 지나다닙니다. 뭐 여기가 위치적으로 서울 중심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이 몰려있는 을지로 쪽이기 때문에 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어요. 각종 이제 경기도 쪽으로 빠지는 버스들이 많죠. 그 위치를 보면은 을지로 입구역 요 바로 앞에 이 애플스토어 그리고 뭐 여기 우리은행 본점 자리 그리고 롯데백화점 맞은편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오면 여기 CGV 앞쪽부터 해가지고 4호선 명동역으로 가는 요 길거리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동거리죠. 그 노점상들 많이 있고 관광객들을 상대로 음식 파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러니까 요 위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잡한 위치 중에 하나예요. 여기 차 몰고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거의 뭐 1년 360을 막히는 길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새벽 시간에는 안 막히겠지만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계속 막히는 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전에는 어떻길래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냐라고 보니까 예전에는 여기 길바닥에 버스 번호가 써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뒤로 이렇게 줄을 서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사람이 이렇게 많이 없는 상황이라면은 별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퇴근길에는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뭐 이쪽에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줄 서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 똑같이 사람이 많은 강남역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바닥에 버스 번호를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근데 이 강남역은 왜 문제가 안 생기냐면은 일단은 강남대로 이쪽 강남역에서 신논현역까지 연결되는 이 강남대로가 굉장히 길어요. 거리상으로 거의 한 500m? 이 500m 상에 버스 정류장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다 분산을 해놓은 거지. 그리고 중앙버스 정류장까지 있어서 이쪽은 뭐 어느 정도 사람들이 분산이 된다. 근데 명동은 그렇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 변경하고 나서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면은 줄 서는 것까지는 오케이야. 이렇게 버스 표지판을 만들어가지고 줄을 서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바닥을 보고 줄을 서던 것이 이제 위에 있는 표지판을 보고 줄을 서는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은 바닥에 있는 번호가 안 보이잖아. 대충 저 위치인 것 같긴 한데 워낙에 바닥에 빼곡하게 적혀 있다 보니까 내가 기다리는 버스가 여기인지 저기인지 이 줄이 거기인지 그걸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뒤에서 이제 앞에서부터 와가지고 내 번호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이 줄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나는 여기에 서면 되겠다라고 해갖고 판단한 다음에 줄을 서던가 아니면은 대충 눈치 보고 이 인파 속에서 숨어 있다가 내가 타야 되는 버스가 와. 그러면은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슉 해서 새치기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지판이 있으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런 새치기 문제가 안 생기고 그냥 요거 보고선 요렇게 줄 서신 다음에 버스가 이 자리에 정차하면 여기서 그대로 타기 시작하면 새치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 근데 무엇이 문제였느냐라고 보면은 줄 서는 것까지는 오케이예요. 근데 교통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버스가 제 위치에 설 수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4번 버스가 왔다고 칠게요. 1004번 버스가 오면 이렇게 1004번 정류장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타는 거야. 여기까진 좋아. 버스가 많이 안 오면 여기까진 좋다 이거야. 근데 문제점이 1004번 버스가 사람을 태우고 있으면 이 뒤에 있는 버스는 사람을 못 태우는 거야. 재수 좋게 여기가 1004번 버스가 들어오고 1002번 버스가 들어왔다고 하면 이 1002번 사람들도 1002번 왔으니까 타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1006번, 1005번이 들어와 버리는 거야. 1005번이 왔어. 그러면 못 타는 거야. 예전 같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못 탄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4번 버스가 사람을 다 태우고 나서 요렇게 지나가고 나면 1005번 버스가 종종종종 와가지고 1005번 사람들을 태워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버스가 다 태우고 지나가야 다른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줄 서 있다가 앞에 서면 차곡차곡 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004번 버스가 앞에 오고 1006번 버스가 뒤에 온다 하더라도 1004번 버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뭐 올려가가지고 이렇게 여기 타는 거고 1006번에 서 있던 사람들도 1006번 버스가 여기 뒤에 왔으니까 여기 우리 버스 왔다 하고 가서 타는 거야.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과정에서 새치기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렇게 변경을 한 거죠. 그럼 개선 방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확해요. 기둥으로 표시하는 거는 오케이. 어차피 바닥에 표시돼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둥으로 표지판을 뭐 새로 넣은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건 없어요. 대신에 예전에는 이제 정류장 간격이 너무 좁다 보니까 내 버스가 어느 쪽에 서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좀 혼란이 가중되었던 것이니까 기둥으로 표시하면서 정류장 간의 간격을 최대한 벌리고 기존처럼 차례대로 정차한 다음에 알아서 승차를 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새치기 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어. 우왕좌왕하니까 어딘가 우왕좌왕하면은 그 틈을 보고 저 뒤에 서 있다가 내가 이번 버스 못 탈 것 같다 싶으면은 뻘뻘뻘뻘 앞으로 와가지고 새치기 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차가 아예 못 들어와가지고 막 1시간 늦게 가는 것보다는 그게 그나마 좀 최악은 아니고 차악이다. 베스트는 아니지만 차악의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새치기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거는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여기서 좌파 불만러들이 총출동을 하죠. 뉴스 기사가 나오니까 거기다가 이런 거 왜 하냐, 제대로 못하고 TBS는 왜 지원 안 하냐. 그러니까 TBS가 김어준이 TBS에서 방송하다가 지금 나가가지고 유튜브에서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갖다가 여기다가 써놓고 있고, 뭐 국진당은 뭐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악플을 남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버스 이슈가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한 이틀 전인가? 뭐 그때 처음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이게 왜 이렇게 이게 막히는지 몰랐는데 이제 계속 막히니까 뉴스까지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자마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렇게 직접 찾아가가지고 무엇이 문제인가 하고 직접 둘러보고 이제 사과를 하고 이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 중단을 결정한 다음에 이번 달 말까지 이제 개선 방안을 고려해서 다시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행정 루트예요. 일하는 방식. 뭔가 이렇게 잘못된 새치기하고 혼란스러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세우고 그 표지판에서만 차를 타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안 먹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먹히니까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내고 그 방안이 잘못됐을 경우에 사과를 하고 다음 방안으로 넘어가는 정상적인 루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좌파들 같은 경우에는 개선하려다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 그러면은 끝까지 잘했다고 우기고 통계를 조작해버려.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서 결과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눈 가리고 앙을 하는 거지. 이게 비정상적인 루트예요. 사과를 하면 오히려 더 욕을 먹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뭔가 개인 대 개인에서 누가 사과를 하면은 약간 그 사람이 좀 숙이고 들어오는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사과를 받는 입장에서는 좀 더 그 사람보다 좀 우위에 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간사한 게 강약약강이란 말이에요. 강약약강.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해. 그러니까 사과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더 모질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저같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누군가 사과를 하면 저는 또 제가 괜히 또 미안해가지고 제가 화낸 건 죄송하고 뭐 잘 해결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많은 편인데, 어떤 사람들은 누가 사과를 하잖아? 거 봐 이 새끼야 내가 뭐라고 했어 막 이런 식으로 화를 낸단 말이야. 사과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감정 쓰레기통에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이게 좌파들이 그런 인간들이 많다. 잘해보려다가 좀 안 돼가지고 바로 사과했으면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데, 오히려 사과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뭐라고 한다니까? 이거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좌파들이 어떤 짓거리를 한 거를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이에요. 이거는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벌써 녹음한 내용이 있는데 그건 아직 제가 업로드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편집하느라고.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뭐냐? 바로 전세를 계약할 때 우리가 2년씩 하잖아요. 2년씩. 전세 계약 단위는 2년이에요. 만약에 계약서에다가 뭐 세입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뭐 1년만 계약을 한 다음에 1년이 지났을 때 안 나가잖아? 그러면은 2년 채워도 돼. 이게 임대차 보호법에서 전세는 일단 계약을 하면 아무리 그 계약서에 1년을 써놨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보다 임대차 보호법을 더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2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법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2년을 플러스 할 수 있게 해준 거야. 그게 뭐냐면은 만료 시에 세입자가 원할 경우에 기존 전세금에서 5% 내에서 인상하는 한도 내에서 2년을 더 살 수 있다라는 게 계약갱신 청구권이에요. 단 집주인이나 그 집주인의 직계 가족이 입주할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집주인도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경우에 내가 당장 입주를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전세 끼고 있는 사람이 아직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안 나간다고 하면은 나는 집 사놓고 2년 넘게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넣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길 때 전문가들이 비판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2+2라는 게 결국에는 전세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2배가 늘어나는 거니까, 한번 노태우 정권 때 1년이었던 전세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 적이 있어. 어떻게 되냐면은 전세가가 폭등을 한 거야. 왜냐면 집주인들이 그동안은 1년에 한 번씩 집값 그냥 전세가를 올려가지고 돈을 계속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아니 2년에 한 번씩으로 바뀌면 내가 올릴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올릴 수 있을 때 팍팍 올리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년에 올릴 거 4년 걸려야 올릴 수 있으니까 4년치를 한 번에 올리자가 한 번에 와가지고 전세가가 폭등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폭등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실거주 여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집주인이 들어가고 싶고 그리고 전세가를 많이 받고 싶은 게, 시세대로 받고 싶은 게 집주인의 마음인데,
아니 당연히 그 갈등이 발생할 거 아니냐.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집주인은 더 받고 싶고 세입자는 좀 싸게 살고 싶으니까 거기서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2023년도 뉴스기사 이제 뭐 한 2달 3달밖에 안 된 뉴스기사인데도 거기에 계약갱신 청구권 둘러싼 갈등 유의점 이런 기사가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아니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은 이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청구권이 통과되던 날 2020년 7월 30일인데 김태년 의원이 민주당의 김태년 의원이 이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를 하는 걸 보고 기뻐가지고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탁 날렸단 말이야. 자 됐다. 내가 뭐가 된 거야 대체? 국민 갈등 유발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드디어 통과됐다. 갈라치기 해가지고 우리 편, 니네 편 나눈 다음에 우리 편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거 성공했다라고 지금 주먹을 불끈 쥔 건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전문가들이 다 비판을 했는데 왜 정치인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법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사회 갈등을 초래를 합니까? 진짜 너무 뻔뻔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놓고 사과하는 인간 한 명 없어. 이 모든 걸 주도했던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당시 국토부 장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만들었던 김수현 실장 그리고 가장 책임자였던 문재인 대통령 단 한 명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는 인간이 없단 말이야. 그게 바로 좌파입니다. 좌파. 너무 뻔뻔하고 얼굴이 두꺼운 인간들이에요.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하고 거기다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부동산 폭등해서 어떡합니까? 서민들 평생 동안 돈 모아가지고 아파트 한 채 살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 지금도 검찰 공화국이니 자기들이 정권을 다시 뺏어와야 된다느니 그런 헛소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좌파예요. 대한민국의 좌파란 말입니다. 제가 모든 좌파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을 지지하는 좌파들을 제가 어떻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